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희입니다.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위원, 특히 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증은 가혹할 정도로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혹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의혹을 무작위로 제기하는 것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뭔가 송영무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취임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저항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군사기밀이 최근에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11일 날 발표된 이후에 언론 보도, 그러니까 기사량을 제가 좀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계룡대 근무지원단, 율촌, LIG, 논문 표절, ADD, 연평해전 훈장, 음주운전 등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2일부터 기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면 21일 날 66건이었던 게 22일 날 157건입니다. 그 이후로 쭉 심지어 200건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기사량이 폭주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개혁의 갈등이면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적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이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숱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 한 건도 저는 제대로 걸러졌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F-35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변경되었다든지 뭐 제가 국방에 와서 거론한 비리만 하더라도 비리용만 하더라도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고 엄정한 뭐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새로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2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새롭게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방위사업 비리 의혹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 제가 올리고 싶은 것은 방산업계의 자문 역할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후보자님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제 질문 끝내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예, 예. 바라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 한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팀 스피릿 훈련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고요. 해작사의 경우에는 당시 91년 3월 20일 날 이미 훈련이 끝나서 자대에 복귀하던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 중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행정처분 경찰이 적발을 했는데 왜 면허 취소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쓰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군 헌병대로 다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헌병대에서 뭔가 조치가 넘어와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거나, 뭘 금품을 동원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1분 남았습니까? 아니, 다 끝났습니까? 쓰셨고 추가 질의 또 하시죠. 뭐. 예.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 예. 그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기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 방금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 비리 의혹 조사 의혹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산업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방산업계에서 국내의 좁은 방산업계 경쟁을 피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는 우리 군과 민이 다 합쳐서 그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지.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직분과 군의 사명감을 잊고 돈을 벌러 하는 그런 장성의 그 길은 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떠한 사업을 경과된 어떠한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해서 F5 무슨 사업이라든지 무슨 비행 무슨 항공 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색을 해서 전투 능력에 합당한 그러한 그 전투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데 감사하고요. 또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 올립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가 그러나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것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금품을 제공을 했다거나 문서를 파쇄하는 지시를 했다거나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걸 멈추게 했다거나 만약에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면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걷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오시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후배 장성들을 방산업으로 꼭 추천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건 방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하시길 예.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부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1년 3월 25일 음주운전을 해서 5월 23일 날 아무것도 없는 거로 해서 소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경찰서에서 귀가 조치가 됐죠. 집으로. 3월 25일 날 제가 예, 집에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죠. 예, 맞습니다. 헌병대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수갑 안 찼었습니까? 찼습니까? 수갑 안 찼습니다. 긴급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자, 헌병대 사무실을 경유해서 귀가 조치됐고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하도 난동을 부려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절대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물러나시면은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위해서 더 이상 공개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다면 제가 운전 못할 정도로 음주운전한 것은 없고 한 잔 뭐 두 잔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저히 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 7월 4일날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관에 동기들이랑 먹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역시 그것도 새벽입니다. 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혼자 걸린 것도 아니고 대령 2명 동기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불과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량진 경찰서의 그 경장과 세 개니까 경장, 맞네, 경장과 여러 가지 이제 실갱이를 하고 조서를 받는 중에서 표현을 그대로 하면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넋두리를 한 모양인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 내 초등학교 후배다. 그래서 정확히는 서울 무학국민학교. 나이는 3살인데 학년으로 4살 차이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7살에 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내 선배가 해군본부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후보자께서 송영무 후보자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딱 한번 보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으니 네가 봐주려면 봐주든지 하고 말아라. 이렇게 대면만 하고 딱 나왔다. 이후 송영무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잘 해결됐으니까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하더니 오늘날까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 기억 안 나세요? 그거는 제가 음주운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옆자리에서 본부 종합상황실장 하면 항상 작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취하면 안 되는 직책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 동기 지금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더 얘기할까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얘기할까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역대 해군 나 이건 못하겠다. 자, 이건 못하고 자, 그러니까 제 후배가 자기 해군본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요? 해군본부에 내 선배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그때부터 똥줄이 매달린 거다. 그 경찰관에게. 그래서 그 사람 해군본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불이 났게 해군정부 여기저기 각 부서 제가 나머지 필요한 거는 백풀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분 드릴게요. 네. 네. 그 차는 제가 분명히 운전하지 않고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개혁의 갈등이면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일종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적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이 국방위사업과 관련해서 숱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 한 건도 저는 제대로 걸러졌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F-35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변경되었다든지
뭐 제가 국방에 와서 거론한 비리만 하더라도 비리용만 하더라도 수탁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고 엄정한 뭐 수사 내지는 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새로로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새롭게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방위사업 비리 의혹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중양원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 제가 올리고 싶은 것은 방산업계의 자문 역할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저 후보자님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제 질문 끝.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입니다.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위원 특히 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증은 가혹할 정도로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혹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의혹을 무작위로 제기하는 것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뭔가 송영무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취임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수 있게 끝내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예, 예. 바라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 한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팀 스피릿 훈련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고요. 해작사의 경우에는 당시 91년 3월 20일 날 이미 훈련이 끝나서 자대에 복귀하던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 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행정처분 경찰이 적발을 했는데 왜 면허 취소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당시에는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쓰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군 헌병대로 다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헌병대에서 뭔가 조치가 넘어와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거나 뭘 금품을 동원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군사 기밀이 최근에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11일 날 발표된 이후에 언론 보도 그러니까 기사량을 제가 좀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계룡대 근무지원단, 율촌, LIG, 논문 표절, ADD, 연평해전 훈장, 음주운전 등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2일부터 기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면 21일 날 66건이었던 게 22일 날 157건입니다. 그 이후로 쭉 심지어 200건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기사량이 폭주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